그래서 이게 2편입니다. 네, 여기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바른말해서 잘린 사람인데 어제 인터뷰에 대해서 이제 정규제 칼럼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인터뷰를 한 내용에 대해서 논평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깜짝 인터뷰 탄핵 심판에 최순실 사태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순실 사태의 절반은 완전히 감정적인 측면이거든요. 팩트나 범법 이것보다는 예를 들자면 정유라의 10억짜리 말, 그 말똥, 그러니까 삼성이 정유라나 최순실 모녀에게 지급했다는 수십억 원의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뭐 장시호, 그다음에 고영태, 차은택 뭐 이런 사람들을 둘러싼 최순실과 언니의 재산이 수백억이다, 수천억이다. 그리고 최태민 목사 썼던 이혼은 2대에 걸친 이런 스캔들,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50%. 이분은 어떤 말을 바른말을 해갖고 잘렸다고요? 아니 이 양반이 이제 보수 논객으로서 이제 자유민주의 가치를 지키다가 JTBC에 잘렸죠. JTBC는 중앙일보에서 잘렸죠. 근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 세력과 그 지지자들에게는 김진은 5월 대선을 언급하고 있다는데요. 정신이 오락가락한 분이 아니신가 하고 어떤 분이 또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 이런 사람들이 박지원 문재인의 표적이 돼갖고 다 이제 낚아치기를 당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오죽 억울하면 저런 식으로 하겠느냐.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지지 세력에게 일종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겁니다. 한이 아니고 진실을 말씀해 주신 거지. 아까 말씀드린 그 반대 세력에 대한 역효과 이것이 클 것이냐, 아니면 지지 세력의 한을 풀어주는 감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 사람은 지금 이 탄핵 정국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박지원, 문재인 요 두 간첩 여적들과 50대 언론사 간첩단에 의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텐데 그 얘기는 지금 부인하네요. 전혀. TV 조선에 나와서 이 간첩의 조선에 나와서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에 위력이 없고. 네. 그게 그거 뭐 비스꾸리 돌리는. 표창원 박 대통령님 풍자 누드와 전시 논란을 공개 사과했대요. 해야죠. 저것은 사과뿐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3년 좀 넘게 했었는데, 제가 미국의 의원회관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에 가봤어요. 이번에 전시회가 열렸던. 이놈은 국회 차원에서 제명해야 됩니다. 그럽니다. 이 쌍판떼기를 텔레비에서 이제는 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놈이 어떻게 국회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입니까? 야야, 저 어느 분, 저분이 와서 그렇죠. 저게 우리 거기에 나오시는 안경 쓰신 분 같은데? 재향군인에 나오셨던 분 비스꾸리한데요? 씩씩하네요. 국민의힘으로 저런 걸 막아야. 원래 저 그림을 찢으면 안 되지만. 요 새끼들은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놈들입니다. 표창원이를 무소속으로 만들어서 세비 계속 타먹게 하는 놈인데, 민주윤리심판원은 이것을 국회윤리심판원에다가 넘겨라 이놈들아. 인턴과 백악관 질문실에서 유사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림을 걸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국회의사당의 의원회관에서 그런 그림의 전시회가 과연 열릴 수나 있겠느냐? 자, 두 번째는 만약 그런 게 열렸다면 그 의원은 그 지역구 유권자들로부터 비판과 압박에 시달려서 의원직을 과연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에서조차 개떡아, 이놈의 새끼야. 이거는 니네 엄마 야채 사진 갖다가 걸고 이 새끼야. 표현의 자유라고 해라. 이런 이 TV 조선의 이 간첩 새끼들이 지금 앵커를 하면서 지금 아주 개떡을 치고 있어요. 본인이 만약에 그런 압박을 견뎌내서 의원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다음 의회 선거에서 요놈의 새끼. 안 뽑아줘야지 저런 요 거. 개떡 같은 놈의 새끼 이거 하는 거 보세요. 표현의 자유래. 아주 개떡 같은 놈. 우리가 그리고 저 박근혜 대통령의 누드 패러디화 때문에 해서 제목도 더러운 참. 모욕의 희롱 이런 측면만 강조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작품을 보면 예. 이것을 언론에서 잘 다루질 않는데 다른 작품을 언론이 다 간첩 언론인데 뭘. 밖에 핵심 의원들 얼굴을 다 그려놨어요. 아, 저 말도 안 돼요. 이거는요. 어떻게 대통령님을 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아니, 지금 같은 결혼도 안 동료 하신. 의원을, 그것도 다른 말 그 사람들의 의원회관 사무실이 있는 의원회관의 로비에 말이죠. 예. 동료 의원들 아무런 무슨 범법의 혐의도 없고 예. 그런 사람들을 패러디해서 동료 의원들을 모욕하는 그림을 그대로 걸어놨어요. 예.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여성성 희화 이거 이전에 예. 동료 의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치적인 도의를 어긴 것이다. 아. 이거는 레드라인을 어겨도 한참 어긴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선 이 자식아 사퇴해서 사퇴가 뭐야? 인마, 잘라야지. 이제는 빌어라 국민에게. 너 표창원 이 개 같은 놈 이놈의 자식. 그다음에 이걸 국회 차원에서 징계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민주당을 이제는 제명해 버립시다. 네. 민주당 추미애 간첩, 저 추악한 추미애 간첩과 저 문재인 간첩을 이제는 제명해 버리십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지금 이 박한철 헌재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좀 탄핵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대통령 기본 측은 상식이 강하게 어떻게 반발을 대통령님을 보이고 체인지할 수 있어요? 잠깐만 봅시다. 네. 너무 헌재가 이제 서두르는 것 같다. 그렇다면 공정성이 훼손된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3월 초 탄핵 결정이 날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놈들 지금 똑같은 그러니까요. 뭘 패거리예요. 밀고 있네. 이놈들 똑같은 탄핵 패거리야. 결정이라니. 이정미 재판관이 이 사임하는 3월 13일보다는 짧고 예. 그럼 3월 초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월 초에 한다고 저는 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선고. 제가 판단할 때는 헌재가 변론을 상당히 서둘러서 여러 차례 자주 열었다라는 측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헌재가 생각하는 헌법재판의 주요 쟁점 5개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예. 5개의 주요 쟁점을 심리하는 데에 12월 9일 탄핵소추서부터 시점을 따지면 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은 충분하다. 예. 그렇게 서두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 자, 서두르는 여러분들 지금 똑같이 정부 똑같네. 간첩단의 대변인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리를 충분히 해갖고 그다음에 그것이 6개월 이내에 끝나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인데 네. 이놈은 이제 3월 달까지는 끝내야 된다라고 3개월로 줄여서 이 짓을 하는 그리고 겁니다. 탄핵이래잖아요. 위반을 인정을 했는데 예. 헌법 위반 중에 법률 위반 하나를 인정을 했는데 그래도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사유 2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하나는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것. 예.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이게 대통령이 이정미 씨잖아요. 위협한 것. 예. 이 2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설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탄핵해서는 안 된다. 예. 라고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문, 탄핵 기각 결정문의 요지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똑같이 제가 판단할 예. 때는 헌재가 13개 조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법리적 해석을 내릴 겁니다. 예. 그래서 13개 중에서 일부는 무죄, 일부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정을 내릴 거예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이 혐의, 위반한 혐의가 과연 노무현 대통령 기각 때 적용했던 2가지 사유, 예.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느냐, 예.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했느냐. 예. 이때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를 들자면 용공, 무슨 침묵, 아, 대통령 자체가 예. 대통령 자체가 뭐 용공, 침묵 이런 행위를 저질러서 한국 헌법의 기본을 훼손했느냐 여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는 2번째 조항은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자유민주 기본 질서의 여부를 박근혜 대통령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예. 오히려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예.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원칙적인 대북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느냐. 예. 이 부분에서 만약에 현재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을 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예.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했고 일부 했고 예. 또 상당 부분은 무죄로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헌재가 결정을 내릴 거예요. 예. 반대로 기각을 한다면 예. 자 대통령이 13개 조항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위반을 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탄핵을 기각한다. 예.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측은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싸움이라든가 또는 일종의 정치적 이제 논쟁을 벌이기 때문에 헌재의 공정성을 계속 밀어붙여야 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3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저는 헌법재판소가 졸속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걸로 볼 근거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게 황교안 자, 저는 네. 요 김진 의원 제가 평소는 존경했는데 네, 오늘 들어보니까, 보니까 네. 이 본질적인 것은 얘기를 회피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죄가 정하여지지 않은 특검이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던진 권성동이라고 하는 간첩, 저 사람 뭐 간첩인지 모르겠죠. 권성동이라고 하는 간첩 법사위원장 및 탄핵소추위원회 위원장 이자가 너무나 성급하게 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그리고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죄도 정하여지지 않은 걸 가지고 이걸 갖다가 넘겼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이가 돌려보냈어야만 될 일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장이 떠안아서 이 문제가 생겼다. 이걸 지적하지 않아요. 네. 그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김진 전 논설위원은 개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장 네. 근본적인 걸 지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개가 있지만 두 번째 이거 볼까요?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옳다. 헌재가 지난 17일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46명에 대해 헌재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들의 검찰 조사를 증거로 채택한 것도 변론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였다. 자, 그런데 검찰이 작성한 이 조서, 범죄 이러한 조사를 가지고 증거를 채택하겠다고 하니 죄가 정하여지지 않은 걸 가지고 검찰 측의 것을 이게 증거로 다 채택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내가 더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은 이건 죄형 법정주의에 입각해서도 김진희가 이것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피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똥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기문 총장에 대한 대안의 첫 번째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황총리님께서. 권한대행. 제가 뭐 좀 짧게 분석을 해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두 가지 결정적인 과제를 넘어야 됩니다. 두 가지 숙제를 풀어야 돼요. 첫째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탄핵되는 탄핵 정권의 형식상 2인자였습니다. 그렇죠. 국무총리였고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최순실 비선 파동이 벌어지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청와대의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정무수석의 책임. 자, 김진희의 이것은 지금 탄핵 정국과 이 촛불 반란이 야 3당의 간첩, 문재인, 추미애, 박지원, 심상정과 그 다음에 50대 언론사의 간첩, 지가 몸담았던 JTBC가 벌린 이러한 것에 의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놈아가 면죄부를 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황교안 총리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이게 50대 간첩 언론사와 그러니까 똑같은 야3당 간첩들과 노조의 간첩들이 이걸 다 끌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이놈아가 황교안을 반대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무효다. 김진도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조선 TV조선의 이 간첩단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단마진이라고 하는 그 두드러기 증상 질병 때문에 병역에서 면제된 거는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자, 어떤 식의 논리까지 가능하냐면 나중에라도 무슨 본인은 전혀 생각도 못했지만
대통령 출마라든가 예. 아니면 법무장관이라든가 또는 국무총리라든가 예. 이 나라의 주요 공직을 맡을 사람이라면 질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치료한 다음에 병역을 필요해야 됐었다. 아하, 예. 미국의 자, 요놈은 박지원과 문재인에 의해서 네, 황교안 황교안 까기. 저격수로 여기 네, 나온 네. 것을 우리가 알 수 그러네요. 있어요. 병이 걸려서 이제 군대에 못 갔던 걸 가지고 그래서 이회창이를 떨어뜨렸던 김대엽 사건이 이 김진희를 보니까 생각이 나요. 이놈이 아주 보수인 척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앙일보라고 하는 이 거짓 이 간첩의 이 조직에서 나온 그다음에 TV조선을 위해서 부역하는 박지원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또는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나온 부역의 세력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 주영 대사를 지냈던 아버지의 백을 이용해서 장교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은 본인이 질병 때문에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예. 결과적으로 군대를 다녀오진 사실이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하냐면 예. 누가 뭐래도 범보수의 단일 후보 대표 후보는 문재인 진보 좌파 정권의 집권을 막으려면 문재인 후보와 싸우려면 문재인 대표의 가장 취약점, 예. 보수 우파 진영에서 가장 취약점이라고 생각되는 아주 불안한 국가안보관을 철저하게 공략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천안함 문제라든가 또는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를 범보수 후보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내년 얼마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대선의 쟁점이 국가안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재인 대 이쪽 후보가 붙으면 예. 그런데 만약에 공격을 했는데 제가 문재인 후보라면 아니고 문재인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나도 요즘 나의 국가안보관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나는 특전사를 갔다 왔는데 그렇죠. 공수부대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의 대표 후보는 군대를 갔다 오지도 않았습니다. 예. 나에게 그런데 무슨 국가안보를 얘기해요? 이 공세의 범보수 진영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황교안 대행이 넘어야 될 산이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완전히 황교안 참 근데 안 간 걸 여기서 뭐하러 말을 해. 자, 이걸 또 볼까요? 채널 A 이 간첩의 방송 채널 A를 한번. 다 끌어버리고 있는 상태 속에서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상할 속에서 자, 여기에 패족들이 지금 다 나와서 패널이 되고 기회주의자들이 나와서 돈 받아 처먹고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이 채널 A가 간첩의 방송이니까 여기에 불려 나온 놈들이 애국자가 불려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은 이 최순실 씨가 자의적으로 했는 거기 때문에 예. 최순실 씨의 목소리의 신빙성은 높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다 내놓고 봤을 때에 뭐 뒤통수 칠지도 꿈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스스로 자기 다리 찢어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나는 연예인 물어보면 나는 모르겠다 이런 것도 본인이 생각을 한 겁니까? 아니면 누구 좀 의논해서 이렇게 위증 지시를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결국 이제 있으면서 다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위증을 교사했다고 밝게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기억에 반해서 진술을 하라고 했는 거니까 뻔히 아는 건데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는 것을 모르라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 과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자도 인상할 때쯤 되면 인상 안 하고 대신에 내용량이 줄어드는데 우리는 자신을 구속을 예상하면서 형량을 캐묻기도 했죠. 자, 이게 이제 채널 A라고 하는 이 간첩이 이제 최순실 붙잡고 늘어지는 이런 형국이 계속되고 있죠. 이게 이제 어떤 거로 적용을 받는? 자,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때도 잘 보이지 않아 산길 운행 등을 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네, 설 연휴 첫날 교통사고가 치에닿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당부했습니다. 제가 오늘 조선일보를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이 박한철이를 이제 믿을 수 없는 자로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한철이가 첫째 실수는 죄도 정하여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제 최순실을 연결고리로 걸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234명의 국회의원 개들이 이제 이걸 보내왔는데 아직 죄도 정하여지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날 보고 어떻게 탄핵을 심리를 하라고 하는 거냐. 좀 더 기다렸다가 내한테 보내라.
이렇게 했어야 될 자가 저는 박한철 헌재 소장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걸 실기했다, 놓쳤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권성동이가 3월 이전에는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종북 간첩단 12만들이 촛불 시위를 하면서 이제 해야 된다. 거기다 급기야 작년 12월 17일에는 문재인 여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나는 혁명하겠다. 촛불 반란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상태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대법원장이 누구죠? 저 대법원 양승태 밑에 있는 법원 행정처를 시켜갖고 이제까지 전 정부에서는 800m 청와대로부터 800m 앞 광화문 앞에다가 이중 차벽을 설치하고서 대모대가 못 넘어오게 했는데 이번에 이 양승태 대법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모대를 400m까지 가도 좋다, 200m까지 가도 좋다, 100m까지 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 대법원장이 앞장을 서갖고 이제 행정부를 압박하고 이제 청와대 점령 작전에 앞장선 전위대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이 정국이 굴러가고 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는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1월 말일날 나가는데 자. 우리가 3월 13일 끝나는 것이 목표지만 그래도 충분히 듣자. 그리고 죄가 이미 법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놈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합리적인 발언일 것입니다. 그런데 권성동이가 간첩 권성동이가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소추위원회 위원장을 하는데 이놈아가 3월 13일 이전에 끝내야 된다 하는 걸 받아갖고 엊그제 변론에서 이 말을 한 것은 이 박한철이도 박지원이의 이 물밑 협박과 회유를 받고 있지 않는가. 마치 누구죠? 김용덕 대법관이 이 협박과 회유를 통해 갖고 이제 1심, 2심 유죄로 나온 것을 3심에서 무죄로 박지원이 이 OK저축은행 이 돈 받아 먹은 것을 무죄로 해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한철이가 고도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잠시 뒤 최순실 강압수사주장이라고 합니다. 네. 딸까지 동원해. 저렇게 딱 봐도 최순실 닮았는데 저게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닮았어요? 눈 맺고 눈 쏠린 거 딱 똑같구만. 중요한 참고인에서 더한 부정입학에 있어서는 공범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온 보도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면 당연히 피의자로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최순실이 왜 아무 죄 없는 애를 이 내 사건에 끌어들이냐는 취지의 항변을 연좌제를 계속 주장하고 그리고 방통위는요. 여기 어느 분이 자꾸 방통위를 가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갈 겁니다. 지금 아침에는 차가 고장나서 가다가 못 갔고요. 지금은 이거 브리핑 이게 한성주 장군님이 우선이죠. 브리핑하고 갑니다. 왜 자꾸 안 간다고 강조를 하시죠? 거기 지금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방통위에. 곧 시간이 저희 스케줄에 의해서 갑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 그 정규제 칼럼 이후로 하는 일이 얼마나 급합니까? 자, 이경재가 특검이 최순실 심야에 변호인 따돌리고 신문을 했다. 그랬대요? 구체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측에서는 그러니까 최순실 3족을 멸한다는 말도 했다. 이게 검찰 특검 이놈들이 박지원과 문재인 검찰이죠. 대한민국 특검이 아닙니다. 최순실 씨가 했다는 게 아니고 최순실이 3족을 멸한다고 그랬대요? 그렇게 어머머머머.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지금 나오는 것이 바로 특검 사무실입니다. 바로 현장을 빌려서 그 얘기를 저거 녹취록 저거 다 해야 됩니다. 특검 CCTV 이거 다 공개해야 돼요. 목소리까지 들어있는 거 일부러. 그래서 특검은 당시 녹화 우선 공개해야 할 거. 네. 그런데 보면 일부러요. 녹화 없는 데 가서 저렇게 하는 경우 영화 보면 나오던데. 자, 그래서 3족을 멸한다 하는 것은 또 뺐겠죠. 네, 저거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번 국정농단 사태 자기 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게 우리 한국의 엄마인데.
그렇다면 교수로서의 깔끔하고 청렴 결백했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학사농단의 주범이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징계가 돼서 교수라는 타이틀을 걸고 살게 냅둬야 되느냐라는 여론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화여대 자체에서도 징계를 위해서 중징계 파면이라는 그런 카드를 위해서도 내부적으로 되게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일단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종북 간첩의 세상입니다. 네. 채널들도 다 종북 간첩단 또는 기회주의자들이 나와서 지금 이 한 방향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 정유라가 저 애 낳고 임신했을 때만 해도 손도장 찍어가지고 재산 포기각서 쓰고 막 그랬는데 이게 또 왜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피가 물보다 진하군요 역시. 최순실 씨 당연하죠. 피가 진하죠. 최순실 씨 어머니 때에서부터 무조건 내 딸한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준다. 자, 이제 그만 봅시다. 나는 텔레비 보면은 여기에 간첩 새끼들, 종북 새끼들, 기회주의 새끼들이 다 나와갖고 그거 한다는데? 아니 대한민국 망치는 일을 하는데 이걸 보면 꼭 이거 좀 말도 안 돼요. 말들을. 각서까지 쓰게 하면서 철저히 물리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헌재 소장 박한철이가 이제 3월 13일 이전에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지령을 따라 박지원과 이제 문재인의 지령을 따라 움직이는 이 종북 간첩단 12만 명의 이 세력들의 편입된 자가 아닌가 이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변론을 들어보겠다. 그리고 저 탄핵소추위원회 저쪽 국회에서 죄가 정하여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왔다. 지금 특검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게 법정에 서서 1심, 2심, 3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정해지지 않은 걸 갖고 날 보고 1심, 2심, 3심을 하라고 하니 이거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하지 않은 박한철이가 이게 수상한 놈이라는 거죠. 그리고 헌재 재판관 9분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이제 촛불 민심을 그것이 민심의 다한 줄 알고 당신들이 방향을 잡았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애당초 받지 말았어야 될 것을 받아갖고 재판소가 이제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이게 대한민국에 영이 서겠습니까? 이게 여건도 갖춰지지 않은 것을 234명 국회로부터 받아갖고 이걸 돌려보내지 못하고 받아서 지금 3월 13일까지 일주일에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5번을 하든 끝내겠다. 이게 말이 돼요?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국민들이 헌법에다가 6개월의 기간을 줬는데 3월 중순까지는 내가 끝내겠다. 얘 개똥이다 박한철 이놈의 새끼. 잠시 뒤 특검 최순실 강압수사 주장 관련 브리핑을 한다는데요. 저 CCTV 공개해야 됩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CCTV 자식이 있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얘들 이 간첩, 간첩에 동원된 이놈들 얘기를 제가 듣고 싶지를 않아요. 끄겠습니다. 소생이라고 하면은 정윤아는 저 간첩의 TV 조선이 간첩 종북 기회주의자 돈만 주면 와서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해주는 놈들 다 불러다가 이 개짓을 하고 있어요. 채널 A는 안 그래요? MBN은 안 그래요? 언론이 완전히 미쳤다고 여기 다 적어놓는데요. 그럼 언론이 미치고 특검 박영수가 미치고 박한철 헌재가 미치고 이런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황교안, 이제 계엄령 선포해갖고 이제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실기하면은 월남골 납니다. 1975년 4월 30날 티유 대통령이 항복하고서 사우스 베트남이 사라졌는데 계엄령을 우리가 제때 선포하지 못하면 이제 이 나라 넘어갑니다. 왜? 50대 언론사가 간첩이 장악했고 3야당이 간첩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노조가 3,200명 간첩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교육계가 3만 명 간첩단에 의해서 이미 교육감 17분의 15가 종북 간첩단이 다 장악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가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계엄령으로 12만 종북 간첩단 플러스 알파를 다 쓸어버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가망이 없는 겁니다. 네, 하여튼 계엄령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5.18 영상 고발 이 책을 가지고 지만원 박사님이 광주 폭동 현장 사진 속 478명의 얼굴이 모두 평양에 있다. 그리고 그중에 50명은 대한민국에 귀순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밝혀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책 하나만으로도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18 영상 고발, 5.18 이 영상 고발책을 놓고 간첩들을 다 솎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계엄령을 참 원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자, 우리
한성주 장군님 계엄령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별명이 진돗개시랍니다. 한번 물면 끝까지 무는 한번 계엄령을 물었으니 계엄령이 선포되는 그때까지 개성국 TV는 다음 인터넷 다음에 가셔서요. 검색해서 다음 카페 개선국 딱 치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어디에서 모이고 우리 태극기 민심이 이제 더 뭉쳐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요. 또 자, 이거 사실 분들은 여기 전화하시면은 사는 게 아니죠. 비매품 전화하셔서 비매품, 후원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전화번호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만원 박사님께서 발간한 책이시기 때문에 지만원 박사님 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계엄령은 내려져야 됩니다. 자, 계엄령 한 번만 외치시고 마무리하고 이제 또 전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계엄령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늦기 전에 선포하라. 늦기 전에 선포하라. 월남골 나기 전에 선포하라. 선포하라. 우물쭈물 말고 선포하라. 우물쭈물 말고 선포하라.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람골 나기 전에 우리는 꼭 대한민국은 구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망한 나라의 국민 그 대열에 윤 에스더를 집어넣고 내 자식들을 집어넣겠습니까? 010-5368-1782 이곳은 와이파이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가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핸드폰 노트5 핸드폰 가지고 이런 촬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잘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때려잡자 공산당. 옛날에는 참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방공방첩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때려잡자 김정은, 때려잡자 공산당, 때려잡자 종북간첩. 무엇으로 때려잡습니까? 맨손 아닙니다. 계엄령으로. 때려잡자 계엄령으로. 때려잡자 계엄령으로. 무찌르자 계엄령으로. 또 뭐 있죠? 계엄령뿐입니다. 감사합니다. 010-5368-1782 윤 에스더입니다. 늦기 전에 계엄령 선포하라. 이렇게 많이들 적어주셨습니다. 자, 탄기국 다음 카페 가입이 아니고요. 탄기국이 아니고 개선국이라니까요. 다음 카페 개선국을 치시면 윤 에스더와 또 한성주 장군님께서 계엄령을 외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로 모여라 하고요. 자기 지역에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다음 카페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2편입니다. 네, 여기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바른말 해서 잘린 사람인데 어제 인터뷰에 대해서 이제 정규제 칼럼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인터뷰를 한 내용에 대해서 논평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깜짝 인터뷰 탄핵 심판에 최순실 사태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순실 사태의 절반은 완전히 감정적인 측면이거든요. 팩트나 범법 이것보다는 예를 들자면 정유라의 10억짜리 말, 그 말똥, 그러니까 삼성이 정유라나 최순실 모녀에게 지급했다는 수십억 원의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뭐 장시호, 그다음에 고영태, 차은택 뭐 이런 사람들을 둘러싼 최순실과 언니의 재산이 수백억이다, 수천억이다. 그리고 최태민 목사서부터 이혼은 2대에 걸친 이런 스캔들,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50%. 이분은 어떤 말을 바른 말을 해갖고 잘렸다고요? 아니 이 양반이 이제 보수 논객으로서 이제 자유민주의 가치를 지키다가 JTBC에 잘렸죠. JTBC는 중앙일보에서 잘렸죠. 근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 세력과 그 지지자들에게는 김진은 5월 대선을 언급하고 있다는데요. 정신이 오락가락한 분이 아니신가 하고 어떤 분이 또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 이런 사람들이 박지원 문재인의 표적이 돼갖고 다 이제 낚아치기를 당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오죽 억울하면 저런 식으로 하겠느냐.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지지 세력에게 일종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겁니다. 한이 아니고 진실을 말씀해 주신 거지. 아까 말씀드린 그
반대 세력에 대한 역효과 네. 이것이 클 것이냐 아니면 지지 세력의 한을 풀어주는 감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 사람은 지금 이 탄핵 정국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박지원, 문재인 요 두 간첩 여적들과 50대 언론사 간첩단에 의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텐데 그 얘기는 지금 부인하네요. 전혀. TV 조선에 나와서 이 간첩의 조선에 나와서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에 위력이 없고 네. 그게 그거 뭐 비스꾸리 돌리는 표창원 박 대통령님 풍자 누드와 전시 논란을 공개 사과했대요. 해야죠. 저것은 사과뿐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3년 좀 넘게 했었는데 제가 미국의 의원회관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에 가봤어요. 이번에 전시회가 열렸던 이놈은 국회 차원에서 제명해야 됩니다. 그럽니다. 이 쌍판떼기를 텔레비에서 이제는 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놈이 어떻게 국회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입니까? 용이 야야 저 어느 분 저분이 와줘 그렇죠. 저게 우리 거기에 나오시는 안경 쓰신 분 같은데 재향 군인에 나오셨던 분 비스꾸리한데요. 씩씩하네요. 국민의힘으로 저런 걸 막아야. 원래 저 그림을 찢으면 안 되지만. 요 새끼들은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놈들입니다. 표창원이를 무소속으로 만들어서 세비 계속 타먹게 하는 놈인데 민주윤리심판원은 이것을 국회윤리심판원에다가 넘겨라 이놈들아. 인턴과 그렇게 서두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똑같이 정부 간첩단의 대변인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리를 충분히 해갖고 그 다음에 그것이 6개월 이내에 끝나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인데 이놈은 이제 3월달까지는 끝내야 된다라고 3개월로 줄여서 이 짓을 하는 그리고 겁니다. 탄핵일이잖아요. 위반을 인정을 했는데 헌법 위반, 법률 위반 하나를 인정을 했는데 그래도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사유 2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나는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것.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이게 이정미 씨잖아요. 위협한 것. 이 2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설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탄핵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문, 탄핵 기각 결정문의 요지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똑같이 제가 판단할 때는 헌재가 13개 조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법리적 해석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13개 중에서 일부는 무죄, 일부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혐의, 위반한 혐의가 과연 노무현 대통령 기각 때 적용했던 2가지 사유,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느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했느냐. 이때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를 들자면 용공, 무슨 침묵, 대통령 자체가 대통령 자체가 뭐 용공, 침묵 이런 행위를 저질러서 한국 헌법의 기본을 훼손했느냐 여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는 2번째 조항은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여부를 박근혜 대통령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원칙적인 대북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느냐. 이 부분에서 만약에 현재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을 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했고 일부 했고 또 상당 부분은 무죄로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헌재가 결정을 내릴 거예요. 반대로 기각을 한다면 자, 대통령이 13개 조항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위반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을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측은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싸움이라든가 또는 일종의 정치적 이제 논쟁을 벌이기 때문에 헌재의 공정성을 계속 밀어붙여야 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3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저는 헌법재판소가 졸속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걸로 볼 근거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게 황교안 자, 저는 네. 요 김진 의원 제가 평소는 존경했는데 네, 오늘 들어보니까, 보니까 네. 이 본질적인 것은 얘기를 회피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죄가 정하여지지 않은 특검이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던진 권성동이라고 하는 간첩, 저 사람 뭐 간첩인지 모르겠죠. 권성동이라고 하는 간첩. 백악관 재무실에서 유사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림을 걸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국회의사당의 의원회관에서 그런 그림의 전시회가 과연 열릴 수나 있겠느냐? 자, 두 번째는 만약 그런 게 열렸다면 그 의원은 그 지역구 유권자들로부터 비판과 압박에 시달려서 의원직을 과연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에서조차 개떡아, 이놈의 새끼야. 이거는 니네 엄마 야채 사진 갖다가 걸고 이 새끼야. 표현의 자유라고 해라. 이런 이 TV 조선의 이 간첩 새끼들이 지금 앵커를 하면서 지금 아주 개떡을 치고 있어요. 본인이 만약에 그런 압박을 견뎌내서 의원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다음 의회 선거에서 요놈의 새끼. 안 뽑아줘야지 저런 요 거는. 개떡 같은 놈의 새끼 이거 하는 거 보세요. 표현의 자유래. 아주 개떡 같은 놈. 우리가 그리고 저 박근혜 대통령의 누드 패러디화 때문에 해서 제목도 더러운 참. 모욕의 희롱 이런 측면만 강조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작품을 보면 이것을 언론에서 잘 다루질 않는데 다른 작품을 언론이 다 간첩 언론인데 뭘. 핵심 의원들 얼굴을 다 그려놨어요. 아, 저 말도 안 돼요. 이거는요. 어떻게 대통령님을 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결혼도 안 하신. 그것도 다른 말 그 사람들의 의원회관 사무실이 있는 의원회관의 로비에 말이죠. 동료 의원들 아무런 무슨 범법의 혐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패러디해서 동료 의원들을 모욕하는 그림을 그대로 걸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여성성 희화 이거 이전에 동료 의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치적인 도의를 어긴 것이다. 이거는 레드라인을 어겨도 한참 어긴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 이 자식아 사퇴해서 사퇴가 뭐야? 잘라야지. 빌어라 국민에게. 너 표창원 이 개 같은 놈 이놈의 자식. 그다음에 이걸 국회 차원에서 징계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민주당을 이제는 제명해 버립시다. 네. 민주당 추미애 간첩, 저 추악한 추미애 간첩과 저 문재인 간첩을 이제는 제명해 버리십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이 박한철 헌재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좀 탄핵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기본 상식이 어떻게 대통령님을 체인지할 수 있어요? 잠깐만 봅시다. 네. 너무 헌재가 이제 서두르는 것 같다. 그렇다면 공정성이 훼손된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3월 초 탄핵 결정이 날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놈들 지금 똑같은 그러니까요. 패거리예요. 뭘 밀고 있네. 이놈들 똑같은 탄핵 결정이라니. 이정미 재판관이 이 사임하는 3월 13일보다는 짧고 그럼 3월 초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월 초에 한다고 저는 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선고. 제가 판단할 때는 헌재가 변론을 상당히 서둘러서 여러 차례 자주 열었다라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헌재가 생각하는 헌법재판의 주요 쟁점 5개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5개의 주요 쟁점을 심리하는 데에 12월 9일 탄핵소추서부터 시점을 따지면 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은 충분하다. 치료한 다음에 병역을 필요해야 됐었다. 미국의 자, 요놈은 박지원과 문재인에 의해서 네, 황교안 황교안 까기. 저격수로 여기 네, 나온 네. 것을 우리가 알 수 그러네요. 있어요. 병이 걸려서 이제 군대에 못 갔던 걸 가지고 그래서 이회창이를 떨어뜨렸던 김대엽 사건이 이 김진희를 보니까 생각이 나요. 이놈이 아주 보수인 척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앙일보라고 하는 이 거짓 이 간첩의 이 조직에서 나온 그다음에 TV조선을 위해서 부역하는 박지원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또는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나온 부역의 세력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 주영 대사를 지냈던 아버지의 백을 이용을 해서 장교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은 본인이 질병 때문에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군대를 다녀오진 사실이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하냐면 누가 뭐래도 범보수의 단일 후보 대표 후보는 문재인 진보 좌파 정권의 집권을 막으려면 문재인 후보와 싸우려면 문재인 대표의 가장 취약점, 보수 우파 진영에서 가장 취약점이라고 생각되는 아주 불안한 국가안보관을 철저하게 공략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천안함 문제라든가 또는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범보수 후보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내년 곧 얼마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대선의 쟁점이 국가안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재인 대 이쪽 후보가 붙으면 그런데 만약에 공격을 했는데 제가 문재인 후보라면 아니고 문재인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나도 지금 나의 국가안보관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나는 특전사를 갔다 왔는데 공수부대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의 대표 후보는 군대를 갔다 오지도 않았습니다. 나에게 그런데 무슨 국가안보를 얘기해요? 이 공세에 범보수 진영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황교안 대행이 넘어야 될 산이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완전히 황교안 참으로 근데 안 간 걸 여기서 뭐하러 말을 해. 자, 이걸 또 볼까요? 채널 A, 이 간첩의 방송 채널 A를 한번 다 끌어버리고 있는 상태 속에서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상할 속에서 자, 여기에 패족들이 지금 다 나와서 패널이 되고 기회주의자들이 나와서 돈 받아 처먹고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이 채널 A가 간첩의 방송이니까 여기에 불려 나온 놈들이 애국자가 불려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은 이 최순실 씨가 자의적으로 했는 거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목소리의 신빙성은 높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다 내놓고 봤을 때에 뭐 뒤통수 칠지도 꿈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스스로 자기 다리 찍어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나는 연예인 물어보면 나는 모르겠다 이런 것도 본인이 생각을 한 겁니까? 아니면 누구 좀 의논해서 이렇게 위증 지시를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결국 이제 있으면서 다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위증을 교사했다고 밝게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기억에 반해서 진술하라고 되는 거니까 뻔히 아는 건데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는 것을 모르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 과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자도 인상할 때쯤 되면 인상 안 하고 대신에 내용량이 줄어드는데 우리는 자신을 구속을 예상하면서 형량을 캐묻기도 했죠. 자, 이게 이제 채널 A라고 하는 이 법사위원장 및 탄핵소추위원회 위원장 이자가 너무나 성급하게 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그리고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죄도 정하여지지 않은 걸 가지고 이걸 갖다가 넘겼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이가 돌려보냈어야만 될 일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장이 떠안아서 이 문제가 생겼다. 이걸 지적하지 않아요. 그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김진 전 논설위원은 개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걸 지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개가 있지만 두 번째 이거 볼까요?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옳다. 헌재가 지난 17일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46명에 대해 헌재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들의 검찰 조사를 증거로 채택한 것도 변론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였다. 자, 그런데 검찰이 작성한 이 조서, 범죄 이러한 조사를 가지고 증거를 채택하겠다고 하니 죄가 정하여지지 않은 걸 가지고 검찰 측의 것을 이게 증거로 다 채택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내가 더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은 이건 죄형 법정주의에 입각해서도 김진희가 이것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피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똥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기문 총장에 대한 대안의 첫 번째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황총리님께서 권한대행. 제가 뭐 좀 짧게 분석을 해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두 가지 결정적인 과제를 넘어야 됩니다. 두 가지 숙제를 풀어야 돼요. 첫째는
첫째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탄핵되는 탄핵 정권의 형식상 2인자였습니다. 그렇죠. 국무총리였고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최순실 비선 파동이 벌어지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청와대의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정무수석의 책임. 자, 김진희의 이것은 지금 탄핵 사퇴하라, 정국과 이 촛불 반란이 야 3당의 간첩, 문재인, 추미애, 박지원, 심상정과 그다음에 50대 언론사의 간첩, 지가 몸담았던 JTBC가 벌린 이러한 것에 의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놈아가 면죄부를 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교안 총리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이게 50대 간첩 언론사와 그러니까 똑같은 야3당 간첩들과 노조의 간첩들이 이걸 다 끌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이놈아가 한교안이를 반대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 무효다. 김진도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조선 TV조선의 이 간첩단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권한대행이 이 단마진이라고 하는 그 두드러기 증상 질병 때문에 병역에서 면제된 거는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자, 어떤 식의 논리까지 가능하냐면 나중에라도 무슨 본인은 전혀 생각도 못했지만 대통령 출마라든가 아니면 법무장관이라든가 또는 국무총리라든가 이 나라의 주요 공직을 맡을 사람이라면 질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서